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욘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눈꺼풀 처짐, 그러니까 즉 안검하수를 증상으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인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내용으로 눈꺼풀 처짐이 단순히 피로나 노화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신경근육 질환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과 그리고 다양한 간별 질환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증근무력증의 증상은 사실 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은 근력 약화, 그리고 눈과 관련돼서 눈꺼풀 처짐, 그리고 겹쳐 보임, 그리고 저희 제일 대표적으로는 흉선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해서 갑자기 호흡장애나 그리고 연화장애가 발생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 중증 근무력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근력 약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과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 그리고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별 진단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주로 증상과 뭐 간별 진단들 위주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치료 방법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관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로와 그리고 근력 약화에 대해서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은 사실 일상적인 피로라고 하면은 전신이 지치고 의욕이 떨어진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제일 피로감이 좀 높아진 시간이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시간 같은 시간 외에도 낮에 특정한 근육에 오른쪽 팔다리건 아니면 왼쪽 팔다리 또는 양쪽 다리나 양쪽 팔에 갑자기 좀 힘이 안 들어가고 좀 지속적으로 힘이 안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보통 마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중증 근무력증은 특히 이런 근력 약화가 핵심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란 거는 중증 그리고 근무력증입니다. 옛날에는 이 병 자체가 워낙 좀 중하고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해서 중증이란 말을 쓰게 됐는데요. 중증,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병인데, 우리가 신경과 근육을 어떤 신경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그 신경과 근육 사이에 있는 곳이 신경 근육 접합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뇌부터 시작해서 뇌 안쪽으로, 그리고 뇌간이라고 하는 부위에 중뇌, 연수, 그리고 척수, 그리고 척수신경에서 나와서 말초신경과 그리고 근육이 있고, 그 말초신경과 근육 사이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 좀 전에 설명드리고 있는 중증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신경근육 접합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뇌나 척수에 생기면 또 증상은 근력 약화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형태의 병으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력증은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보통은 사실 어떤 나이에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2016년에 우리나라 2011년부터 해서 14년까지의 그 자료들을 건강보험 데이터로 봤을 때 보시면은 비교적 한 해 동안 생기는 환자들 보면은 40대, 50대, 60대 한창 장년층, 중장년층의 제일 핵심 연령인데 거기에서 많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10대나 20대 그리고 또 느지막이 60대, 70대에도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약간 좀 더 우세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병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도 역시 고령화되고 다양한 뭐 서구 식습관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지 보시면은 2010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까지 꾸준히 전체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서도 점점 더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는 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중추신경에서 뇌에서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 근육까지 가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중간에 이상이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팔다리나 눈,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는 근육, 이런 전반적인 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그게 결국 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증근무력증 환자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특히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보시면은 우리 신경과 그리고 근육 사이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제대로 된 신호를 받게 되고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고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불필요한 항체가 생기게 되고 그 항체가 결국에는 신경과 근육 사이의 기능을 중간에 단절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나 머스크 항체, 그리고 LRP 항체, 이런 LRP4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아세틸콜린 항체가 제일 흔한 항체고 약 80에서 85% 정도에서 발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보통 근무력증으로 진단되거나 눈꺼풀 처지거나 이런 것으로 진료를 보실 때 보시면은 흉부 CT를 많이 찍게 되는데, 흉부 CT 중에서 찍게 된 이유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런 흉선입니다. 흉선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양쪽에 폐가 있고 심장이 있으면 그 앞쪽에, 그러니까 요 앞쪽에 해당되는 부위에 어떤 내분비기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면역기관이 사실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는, 아주 어렸을 때 소아에 비해서는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보이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이 크기가 커져 있는 분들, 흉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한 70% 정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을 때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흉선종, 그러니까 흉선에 양성 종양 또는 간혹 가다가 악성 종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에서 15%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이 흉선에 이상이 있을 때 이 중증 근무력이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 흉선 제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흉선이 사실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CT를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과연 증상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냐를 따졌을 때, 이 근무력증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은 일중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변동성이라 하면은 비교적 컨디션이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럴 때는 비교적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거나 활동을 계속하면 점점 힘이 빠지는 거죠. 지금 딱 이 시간 같은 시간에 눈이 떠 있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눈꺼풀 처지거나 말이 안 나오거나 팔다리 힘이 더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안 좋아지고 쉬거나 자고 나면 다시 회복되고, 다행히 충전이 되는 것인데 이 충전의 정도가 약하고 금방 빨리 떨어지는 배터리처럼 금방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는 우리가 눈꺼풀 처짐, 아까 제목에서도 나와 있죠. 눈꺼풀 처짐과 그리고 복시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 환자를 보시면 알겠는데 오른쪽 눈은 잘 떠 있고 왼쪽 눈이 약간 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눈이 처져 있고 보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가 뒤로 이렇게 약간 젖혀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이나 양쪽, 오른쪽 또는 왼쪽일 수도 있고 양쪽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간혹 가다가 항상 이게 눈이 이렇게 감기다 보니까 졸려 보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아니면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이런 식으로 오인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사실 상당히 좀 답답해하죠. 일단 당장에 내가 보이는 게 너무 힘든데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봐주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하냐, 잠 못 잤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니까 사실 많이 답답해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될수록 눈을 뜨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복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 손의 모양이 지금 약간 두 개로 보이죠. 우리가 옛날에 눈을 이렇게 겹쳐서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을 가리면은 하나로 정상으로 보이고 양쪽 눈을 떴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중증 근무력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에서부터 눈으로 가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신경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뇌의 문제나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입 주변의 증상, 이게 구근 증상이라고 합니다. 구마비라고 하는데요. 씹거나 삼키고 말할 때 관여하는 근육이 약화가 되는 건데, 식사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턱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음식, 좀 질긴 음식이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그리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사례가 자주 들리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사실 힘들 때는 이렇게 주로 불편할 때는 고개를 약간 턱을 당기듯이 식사를 해야 사례가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근무력증 말고도 사실 신경계 질환들은 이렇게 삼킴 장애가 워낙 많이 생기는데요. 삼킴 장애가 워낙 많이 생긴 경우에는 뇌졸중, 파킨슨병, 루게릭병, 치매, 노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좀 덜 먹고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아까 앞에서 그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좀 턱을 좀 당겨서, 그리고 소량씩 자주 먹고, 그리고 약간의 점도가 있는 음식, 너무 물로 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10분 정도 얘기를 할 때 보시면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평소에 30분, 1시간 이야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 10분, 15분 또는 5분만 이야기해도 발음이 뭉개지고 뭔가 콧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역시 중증근무력증의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역시 진료를 하면서 3,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말이 이렇게 어눌해진다고 하면은 진료를 보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애호가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환자분들께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일 편한 애국가를 가사를 그냥 쭉 얘기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1절이나 2절 안 돼서 갑자기 목소리가 비음이 생기거나 발음이 뭉개진다 싶으면은 이런 근무력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나 얼굴 쪽에 있는 근육 말고도 보시면은 팔과 다리의 근육도 당연히 힘이 좀 빠질 수 있는데요. 팔과 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눈 증상 이후에 팔다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팔다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눈꺼풀 처지거나 복시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깨나 다리를 드는 게 힘들어서, 다리가 힘이 빠진 분들은 계단을 한 층이나 두 층을 올라가기 힘들어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머리 빗을 때 머리를 빗는 것 자체가 이게 어깨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나 아니면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처지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눈에 증상이 있었다면 근무력증으로 꼭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또 빠지게 된다. 근데 힘이 빠지는 부위가 특히 사실 팔다리 힘 빠진 것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호흡이 나빠지게 되면은 좀 많이 걱정되는 거죠. 저희 근무력증을 진단된 분들 중에서는 이 근무력증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는 호흡 근육, 이쪽에 숨통에 해당되는 흉부에 있는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렇게 저처럼 한 10분, 15분만 얘기해도 숨 차고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너무 숨이 차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 회복되면 좋은데 회복이 잘 안 되고 혼자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근무력증 위기의 상태는 보통 연화장애도 같이 동반되는데 사실 잠깐 쉬는 걸로 인해서 끝나면 좋지만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응급실로 오셔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잠깐